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파혼한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파혼이나 이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이들이 겪지 못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받은 모욕이죠. 때때로 그때를 회상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네요. 오늘 생각나는 김에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랑에 서툴렀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해봅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춰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어요. 서로의 부모님은 무슨 직업을 가지셨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등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가 작은 사업을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돈이 무슨 중요한 게 있어. 사랑만 있으면 돼. 그 당시에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돈에 관심이 없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돈에 미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만 있으면 되고. 해당 사람이 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힘든 때나 행복한 때나 서로를 위해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됐고 20대 중반쯤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 엄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파출부를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며 조심스럽게 엄마의 꿈이었던 사업을 키워가셨어요.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블로그로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었죠. 사업 초창기에는 다들 힘들 것으로 알려져요. 작은 타격에도 휘청이고 항상 돈이 부족하고 실수가 빈번하며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쉽게 망할 사업이라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지만 엄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도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편 없이 독자적으로 딸을 키우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시기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도전해왔어요. 상견례 때 분위기도 좋았고 예식장을 정하고 신혼여행지를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빼면요. 우리 집안이 원래 동네에서 알아줄 만큼 엄청난 부자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휘청휘는 바람에 400억이 날아갔지. 우리 집 금고에 항상 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때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어렸을 때 남들이 가지지도 못하는 최신형 핸드폰도 나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짝퉁 운동화를 신을 때 나만 정품이었다니까. 그리고 외식하잖아. 삼겹살은 안 먹어봤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순대를 먹어봤죠. 맞아요. 제 예비 남편은 과거의 찬란한 시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날이 갈수록 미화되고 과장되곤 했지만 그런 얘기에 특별히 논박할 일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100억 원이었고 나중에는 200억 원, 그리고 나중에는 400억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니 만나면 항상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금 수상했어요. 누가 얼마를 번다. 어떤 직업으로 얼마를 번다. 어떤 연예인이 어떤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최고급이라 한 달 월세가 얼마인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줄줄이 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해석하면 나와는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까지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큰 결함도 아니었고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집안이 가장 빛났던 과거 이야기를 한 뒤에 이 말을 꼭 덧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어.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 누렸던 것을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살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호강시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부터 모으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부모님 집을 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가 댁에 정말로 아들처럼 잘할 자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딸처럼 잘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 약속할 수 있지? 연애할 때는 있는 그대로 좋다고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틈나는 대화에서 결혼해도 일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다닐 거지 하며 묻는 것이 너무 속뜻이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을 좋아하고 결혼해도 계속 돈을 벌 생각이라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그걸 꼭 확인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변신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느낌이죠. 모든 일에는 100%란 없다는 거죠. 살다 보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을 쉬기도 하게 되는 건데 예비 남편은 제가 정년까지 꼭 다녀줬으면 하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맞벌이를 하고 미래를 계획해왔다 하더라도 그는 은근히 압박을 준다는 거죠. 결혼한 후 즉시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친구가 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친구를 향해 뒷담화를 하곤 했다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의 속셈은 분명한데 돈은 남자가 벌어오라 하면서 본인은 문화센터를 다니거나 집에서 편히 쉴 생각이겠지요. 아이를 낳는 일은 일종의 직업처럼 평생 집에서 논다는 식으로 살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여자들을 보는 건 정말 꺼려져요. 남이 자랑하고 다니는 게 뭐가 그리 큰 매력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자기 자랑스러워해요. 자기가 임신해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멋진 결심인지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할 일을 해야 한다는데 남성만 돈을 벌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보면 자기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가 정말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보여요. 제가 정말 다른 점을 잘 모르겠지만 신부로서 최고의 파트너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임신하고 고생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를 그만둘 거라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회사가 정년을 지킨다 해도 회장님이 직원들을 편히 두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대답해. 나 회사를 그만둘 경우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등을 물어뜯는다고 생각할 거냐고? 관둘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도 내 친구들에 대한 험담이 무심코 나오는 것은 솔직히 불쾌해. 걔가 원치 않아서 그만둔 거였어. 회사가 보수적이라 임신하자마자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뒷북을 치나? 앞뒤 사정을 다 잘라내고 사람을 속물로 만든다면 본래 복지가 좋은 회사에 입사해야 했던 거지. 결혼 전에 그런 회사라는 걸 알았어도 잘못은 없어.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복지가 좋지 않았으면 내랑 결혼도 고려하지 않았겠지. 임신하면 그만둬야 하는 회사인 거였으면 결혼도 생각조차 안 했겠네.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았어. 그런 말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내가 말을 실수했어. 인정할게. 되도록다. 당연히 자기도 힘들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 내가 말했다시피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하는 세단 안 타고 경찰차를 탈 수 있고 남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남들이 아파트를 살 때 우린 빌라에 살면 되는 거잖아. 나는 단지 자신이 그런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고 말할 뿐이야. 요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 신혼부터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편의 월급은 얼마가 돼야 하는지 등 이런 다양한 조건을 나는 말도 안 해.
된다 생각한 거였어요. 자기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 좋았던 거고,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놈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잖아요. 난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분명 칭찬으로 끝낼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찝찝했을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로 제 기분이 상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입 밖으로 내뱉자니 괜히 속이 좁아 보이고 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는 때가 많았죠. 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맞춰가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이해해주는 거라는 친정 엄마의 말씀에 따라 예비 남편을 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는데 그날 간만에 우리 둘 다 시간이 생겨서 맛집 투어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한 잔씩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어떤 중년 여성분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미정이 아니세요?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땡땡 아파트 302호, 그 엄마한테 집이라고 전해드릴래요. 열쇠를 받아서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요, 엄마한테 소식 들었는데 결혼한다며요. 이곳은 예비 시어머님인가요? 우리 엄마랑 연락 꾸준히 하고 계셨나요? 보니까 그럼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길게 도와주셨는지. 덕분에 저도 애도 잘 키우고 살림도 많이 배워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벌써 군대 다녀오고 결혼도 했어요. 벌써 그런가 봐요. 알만한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집도 너희 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사장님이신가요? 시장님이신가요? 헤어티숍을 하는 분은 못 봤는데 아무튼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줌마께 한 장만 주세요. 그날 반드시 시간을 내어 참석할 테니까요. 우리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실 때 길게 일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바로 그 분이셨답니다. 정말 친해지셔서 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계셨죠.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후에 연락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자고 약속하며 작별했어요. 아주머니를 보내드린 후에 자리에 다시 앉자마자 예비 남편이 물어보셨어요. 누구세요? 아, 예전에 아주머니를 아셨나 봐요.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실 때 그 집 주인이세요. 파출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비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한번 물었다. 뭐였는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파출부 가사도우미 일을 조금 오래 했었어요. 왜 난 그걸 몰랐지? 제가 말 안 했었나요? 지금 하시는 사업도 그의 연장선인데요. 분명 말 안 했었어요. 일부러 말 안 한 거였어요. 숨긴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내가 숨기겠어요? 난 엄마가 그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적이 없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서로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 했어요. 난 우리 집이 망한 것을 자신했던 것, 좌절했던 것, 치부까지 모두 이야기했는데 너는 숨길 것은 숨기고 내세울 것만 얘기했어. 왜 그래요? 언제 내가 내세울 것만 얘기했어. 그래, 우리 엄마가 파출부였던 거 얘기 못했던 건 미안해하지만 이게 서운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서운할 일이지.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오늘이 아니었으면 평생 속였을 거잖아. 속었다고 무슨 사람을 사기꾼 취급해? 난 속인 적 없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었다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남의 집 변기 청소하던 사람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같아.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일하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냈어.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직업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던 사람은 누구였더라? 어떤 직업이든 노동은 존중받을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사람은 누구였더라? 직업은 각자의 삶과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데 그게 무슨 직업이냐, 뭐냐? 지금 이곳에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너도 사과해. 지금까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나도 치부하고 숨길 수 있었어. 하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널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범죄를 은폐한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왜 이런 문제를 다시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파출부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한때 파출부를 고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파출부가 우리 엄마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솔직히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겪은 일로 인해 편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집안의 파출부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클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부잣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화해서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문제를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었기에 모욕하지 마세요. 또한 도둑질을 저질렀던 그 아줌마가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직업 전체를 비하하는 것은 편견을 가만히 키울 뿐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 집안이 파출부를 부른 쪽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돈 쪽이 파출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하다. 원래 아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꺼질지 상상이 가지 않아.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인가? 노비는 이마에 노비 도장을 찍히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지 인도가 아니다. 여기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때 파출부를 부른 집안이라는 것을 언급하여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너 또한 현재 특출난 것이 없는 것 같아. 매일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찬란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것 같아. 그 놈이 먼저 우리 엄마의 직업을 비하하길래 저도 짜증이 나서 공격했더니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어느새 우리 대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어가 버렸고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잔뜩 실망한 뒤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을 낼 일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야, 되어.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솔직히 배신감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파혼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잖아. 나 속인 건 너도 인정하지. 혼란스러운 건 대체 뭐인데 문제는 우리 엄마의 직업이 뭔지도 어때 하길래. 그리고 파출부가 뭐가 중요하단 거야. 진짜 몰라서 물었거든. 넌 왜 그러냐? 신분을 거짓말로 씻어내고 내게 시집 오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게 다 속임수였을 걸세. 다른 것도 하나 없이 삶 자체를 거짓으로 꾸미는구나. 그렇게 심한 허영증이 있는 여자와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네. 지금 하는 사업도 별로 수상한 걸로 알거든. 사업하는 척이라고 해도 진실은 아니란 말야.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건 원 고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수상하다. 집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얻는 돈은 쥐꼬리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 말을 뱉은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 후회하고 싶지 않나 보다. 널 만난 것 자체가 후회되는 일이야. 시간과 감정, 돈을 낭비하는데 아까운 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야. 속물인 여자들을 욕하더니 결국에는 너가 그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한 푼 쓰지 말고 모은 파출부처럼 그걸로 가게를 차린 줄도 모르고. 나는 또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았지. 이건 나가 속물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인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이건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나는 꾸준히 우리 엄마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규모도 작다고. 너는 멋대로 해석하고 과장한 거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 돈 많은 집안에 장가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 그래, 나 속물이라 됐냐? 파출부 그 집안에 장가갈 뻔했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날 먼저 속인 거니까 예식장 위약금이랑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 같은 건 다 내가 내야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야. 우리 둘이 열심히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깨버린 건 너야. 나쁜 놈이었어. 결국엔 돈이 없어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걸 남편으로 받아들이려 하다니 내 잘못이야. 오히려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워. 깔끔하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쿨하게 받아들여 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거지? 누가 뭐라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런 일로 그 사람과 헤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박차고 혼자 날아서 나가더니 그 사람은 혼자 발광하더니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예식장 취소했어 라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우리가 정말 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말로만 흔히 듣던 싸움은 오해를 넘어 이해와 양보로 결실을 맺을 거라 믿었었는데 결국 우리는 파혼하게 되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궁상을 풀고 우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루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들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은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라고 했죠. 정말로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었다는 점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저는 파혼 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비 장모의 직업을 비하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냥 불행했던 일로 생각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 파혼 소식을 듣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대충 둘러댔죠. 그냥 서로 안 맞다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지 뭐. 아유. 그래도 내가 좀 참아주지. 이 서방 같이 착하고 성실한 남자는 어디에 찾기 쉽다고 생각해? 걱정 마. 그놈보다 훨씬 잘나고 착한 놈 만날 거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연락해봐.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 그쪽도 미련이 남았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좀 양보해라. 남자들은 원래 애야. 잘 달래봐. 엄마, 우리 진짜로 끝났어. 더 이상 다시 잘해볼 수가 없고 잘해볼 마음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놈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실망했으니 헤어질 거야.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까운 걸 곱씹어봤자 소용없어. 뭐 어차피 이미 끝났는데.
나도 모르는 놈을 비하하며 파혼하자고 했다고 엄마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했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봤자 엄마만 상처받을 텐데. 엄마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만 하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 사위를 맞이한다면서 크게 기대하셨기 때문에 실망한 얼굴을 보니 죄책감은 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그런 놈과 결혼해봤자 서로 실망만 할 뿐이겠지요. 파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때 받았던 모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대로 복수를 해줬어야 했는데 가짐과 하나 없는 놈이 유세 떨 때부터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였어야 했는데 그게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멍청해서 이상한 놈을 만난 걸 남 탓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저지른 업보다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혼 후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조차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않았다. 다만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몇 년 후 엄마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엄마를 도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청소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커져서 청소업체와 협업을 맺으며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 그것은 한 길만 진득하게 판결한 결과였다. 엄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마를 보며 깨달았다. 사업에 뛰어들 때 정말 막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해는 걸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바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어요. 바빠 살면서 파혼의 기억이나 뭐든지 잊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놈을 제 회사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회사에 계속 찾아오던 영업사원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미팅을 수락했는데 그분이 영업하는 제품은 너무 보잘것없었고 가격도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어딜 봐도 영세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뻥튀기 사업을 하는 곳에서 강요하고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생각에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 영업사원은 내가 귀찮은 태도를 보여도 계속해서 먹구르려 해요. 아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판매를 못해도 진짜 내 회사에서 잘려요. 이 기회에 포기하고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때요? 내가 보기에 그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꾸준히 이직을 준비 중이지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있고 바꿀 생각은 없어요. 계속해서 찾아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찾아오면 즉석 상사한테 크게 깔리게 돼요. 얼마나 불같은 불인가요? 서류 뭉치를 얼굴에 던지는 또라이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제품이 좋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연락할 텐데요.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대표님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대뜸 찾아와서 시간을 뺏는 것은 영업 방해라는 것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지나치지 않나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업사원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며 뒤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요. 다음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 찾아온 그대가 내게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을까 싶어 죄책감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영업사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속 상사를 데리고 왔는데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온 직속 상사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90도 인사를 하며 부하를 잘못 대접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와서 영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상사가 내게 부하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굽신대며 저에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남자. 그것이 곧 저와 파혼했던 그놈이었습니다.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쪽은 저를 못 본 듯 했지만 저는 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적을 느꼈는지 그쪽도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태어난 듯한 표정을 짓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로 이직했어. 그 좋은 회사를 관두고 왜? 뭔 상관이야? 하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너는 이직한 거야? 대단하다. 회사를 자랑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대리였고 지금은 팀장이야. 직급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난 여기 일반 직원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대표님 어디 계세요? 그분이랑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대표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거 알아?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기다리라고 전해줄래? 내게 얘기해도 돼. 나 직원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직원이 많으면 팀장급이라도 불러줄래? 보안 작업이나 대표님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도 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얘기는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랑 나누고 싶은데 아이고, 저는 팀장님이랑 맘먹지 않으려고요. 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대표님께 전화 한 통 해보도록 하죠.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그 커피 한 잔씩 좀 주시겠어요? 이레벨도. 손님이시니 마실 건 챙겨주셔야지 않겠어요? 아, 손님이셨어요. 자꾸 물건을 강요하시길래 손님이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희는 초대한 손님만 극진히 모시거든요. 일개 직원이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도 그쪽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글쎄요,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이랑만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가 회사에 왔습니다. 복고하여 사무실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대표입니다. 손님 오셨네요 하고 말하자 그분은 벌떡 일어나서 과일 바구니를 다시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 인사를 꾸벅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이형원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이 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파출부 일을 했다고 무시하더니 저희 엄마 앞에서 굽신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수의 쾌감일까요? 저희 엄마는 그분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거야? 맞지? 그제야 그놈은 고개를 들고 우리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여기 계시죠? 그러자 내가 여기 대표니까 그때는 회사명이 달랐잖아요. 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명도 바꾸고 규모도 넓혔어. 아니, 진짜 여기가 어머님의 사업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게, 그놈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옆에서 부하 직원이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우리 회사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협업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황한 듯 부하 직원의 옆구리를 세게 치고 나가 있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업사원은 눈치를 보더니 바깥으로 나갔고 그제야 그 사람은 제 엄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딸이랑 이렇게 만나고 첫 인사네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했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구나.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나 봅니다.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지만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갑자기 찾아왔으니 업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약속 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많은 신뢰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대표님께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굽실거리의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뜻밖의 제 엄마가 나타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는 대충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아마 파출부 출신 앞에서 굽신대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를 한방 칠 듯해서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일은 우연이었을 뿐이에요. 우연히 겹쳐서 이런 날이 온 것 같아요. 어쩌면 하늘이 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묵은 체중이 싹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통쾌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길거리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피하기 위해 시도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피하지 말아줘.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었어. 우리가 얘기 나눈 것 사이였던가 다시는 안 보기로 하지 않았나? 갑자기 찾아오는 거 실례라는 생각은 안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날 널 본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나. 내가 나쁜 놈인 걸 알고 못난 놈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마음은 내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다시 보지 않았더라면 마음을 접고 살았을 텐데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흔들었나 내가 멋대로 흔들린 건지 긴 설명은 필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게 와줘.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 할 거야. 너와 헤어진 후로 몇 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났어. 그 녀석은 다시 시작하자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 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매달리는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이 찌질한지 신기하고 한숨이 나왔어요.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창피해서 그만 좀 해줄래?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다시 받아줄 때까지 빌고 또 빌 거야. 그러니까 왜 매달리냐고.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다시 만나자고 사정하는 건데. 우리는 운명이니까. 헤어진 두 남녀가 다시 우연히 만나는 게 보통 일이야. 나는 하늘에서 우리 둘을 이어준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원래 결혼할 운명이었는데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거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운명이고 나발이고 난 너 싫다고. 뭐, 운명이면 싫은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잊었어. 내가 우리 엄마 모욕했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잠도 오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서로 상처를 줬잖아. 너도 우리 집 망한 집이라고 모욕했잖아. 나도 그때 진짜 화나고 힘들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너랑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지요. 나도 그런 말을 꺼내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했던 거였고, 이제 우리 나이도 먹었으니까 서로 성숙하기에도 됐을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나면 다시 경계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난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면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은 결코 없어요.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서 앞으로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언제는 파출부 출신의 구멍가게라 해도 모욕 주러 할 때만 저희 엄마의 진짜 사업체를 알게 되자마자 돌변해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좀 좋게 말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돈에 환장한 놈인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는 가차없이 버리더니 이제 와서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너무 속은 훤히 보여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는 영업사원 대신 그놈 혼자 회사를 찾아오더라고요. 영업을 빌미로 저와 만나고 싶다며 얼마나 귀찮게 울던지, 심지어 우리 엄마는 속사정도 모르신 채였습니다. 한번 나와 뵐래요. 그래서 저렇게 매달리는데 등을 떠밀었다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놈은 속물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가난한 집안이라고 모욕한 놈이에요. 그래서 파혼했어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기 싫다고 먼저 파혼하자고 했대요. 그 후로 우리 엄마도 이 놈을 보자마자 나가달라고 내쫓았어요. 결국에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 놈이 나타나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엄금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유해 깊게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에 인기쟁이를 보내거나 간식차를 보내거나 아니면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화나게 했지요. 10번째 자리에서 넘지 못하는 나무는 없다는 심정으로 마구 찔러지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나를 열렬히 사모하는 영업팀장이 있다고 수군대더라고요. 정말 맘에 걸렸는데 그놈을 도발하는 것조차 제 관심을 끈 것 같아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그 이후로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놈에 대한 이야기를 털고 나니까 너무 귀찮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고 얘기했더니 그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도 알아. 이 놈은 여친이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했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놈이네. 너한테 뭐라고 하지? 다시 만나달래?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결혼할 운명이라고. 진짜 어이없네. 여친이 알면 아주 놀라겠는데 내가 확 까발려보니까 여친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놈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인 놈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친이었던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뻔뻔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이놈을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놈이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여자친구 있다며? 내가 누가 그래?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네. 여친도 알고 있니?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거야.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어. 애초에 여친 있으면서 나한테 매달렸던 거였잖아.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너무 급한 마음에. 어차피 그 여자랑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 애매한 관계였다고. 저울질 해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더 비중을 주는 거야? 너는 속물이야. 나 무슨 말이 그렇게. 너를 더 사랑하니까 매달리는 거지.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 나는 너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결혼은 무슨 거래도 아니고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일부러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너에게 맞춤형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내게 뭘 줄 수 있는지 대답해야 돼. 나도 부족함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해. 어려운 순간에 의지할 수 있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면 돼. 너는 물질적인 사람이고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너희 집안이 한때 400억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현재 그 이상을 가진 집안이라고 생각해. 서로 비교할 만한 관계라고 생각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과거였고 우리는 지금 있어. 막말로 말해서 그 집에 시집갈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가난한 집 구석에 시집가기가 질색이라.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해. 가난한 집 구석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구질구질해지는 건 싫어. 나는 너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못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일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 같은 남자 밖에 나가면 나를 널리고 널리 알리지. 하지만 내가 왜 널 만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보잘것없어서 널 만나지 않는 거야? 혹시 머리가 나빠져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내가 왜 너를 만나야 할까?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주제 자존심만 세고 눈만 높아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남자를 누가 만나주겠어? 심지어 외형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은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 많이 변했다.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나는 너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좋았는데 바보 같고 순종적인 모습을 좋아했었다는 건지. 더 솔직하게 말해봐. 호구 같은 모습에 꽂혔던 것인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했겠지. 내 말이 틀려.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나를 하도 귀찮게 보니까 나도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지 같은 집안에 시집가고 싶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 그만해. 노골적으로 모욕을 줬더니 그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귀까지 빨개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후로는 미안하다. 귀찮게 안 할게 하고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돌아갔겠죠. 순진하고 착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제 모습을 기억하며 달려들었더니 갑자기 변해버린 나를 보고 많이 놀랐을 텐데요. 나를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그놈이었습니다.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귀찮게 굴던 그놈을 떼어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놈이 나에게 구애의 작전을 펼쳤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지인은 그놈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더 만나게 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그놈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다 인광보 아니겠어요? 비로소 그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긴 했네요. 그래도 그놈과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을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파혼의 아픔도 꽤 컸지만 이혼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 일도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동안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애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가 이젠 드디어 제 짝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를 훌쩍 털어내는 기분으로 사연을 써봤는데 이제 다시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고 행복하기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엄마도 예비 사위를 정말 예쁘다고 말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 나이까지 혼자였나 보다. 쉬면서 누구보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악연이 지나가고 진정한 인연이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되지 않는 인연을 붙잡기 위해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항상 인생의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제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시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